2021년 2월 13일 토요일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시간입니다. 여기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와 소송, 협상에 관련된 이 내용을 검색하셔가지고요. 밴드 찾아오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57강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했던 내용들 중에 부동산 가압류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이러한 내용을 합니다. 먼저 가압류가 뭔지 또 가처분이 뭔지 이 보전처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러한 그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가압류, 가처분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안소송은 또 뭐고 보전처분이라는 게 뭔지 이거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는 판결문이 없습니다. 금전에 관련된 판결문, 지난 우리 55강에서 했는데요. 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련된 판결문을 받기 전에 이 타 공유자의 부동산에 이 보전 처분을 하는 게 부동산 가압류입니다. 일단 그 채권자, 채무자 입장, 먼저 원고 피고가 아니고요. 보전 처분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 그래서 이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이 채권자, 타 공유자가 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일반적인 이러한 그 가압류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분경매에서의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타 공유자의 지분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타 공유자 지분이 완전히 나와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러한 그 부동산 가압류가 굉장히 실효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채무자에게 책임재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채무자가 무일푼이 아니고요. 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언제든지 타 공유자에게 이러한 그 부당이득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재판 같은 경우에는요, 힘들게 이렇게 재판을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을 때는 집행을 할 수가 없는데요. 상대방에게 이러한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지분경매 같은 경우에는 타 공유자의 재산이 바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이러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민사 소송 절차에서 크게 보전 처분하고 본안 소송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는 보전 처분,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본안 소송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본안 소송으로 됩니다. 보전 처분, 본안 소송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겨가지고 상대방이 바로 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금전을 갖다가 나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때는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 공유자인 채무자가 책임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바로 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하는 것을 보전 처분이라고 하고요. 본안 소송이 바로 그 소송에 해서 판결문을 받는 내용이고, 그 판결문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 행동이 강제 집행입니다. 그러니까 보전 처분, 본안 소송, 강제 집행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앞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채무자의 명의, 그러니까 타 공유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보전 처분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그 부동산 말고도 은행 예금이라든가 이체동산이라든가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집행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전 처분만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요. 또 본안 소송을 꼭 집행을 해야 된다. 본안 소송에 승소하게 되면 채무자 재산을 또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이 3단계.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한 이런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까지도 할 수가 있는 이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반적인 곳에서는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잘 알지 못할 때 재산 명시, 재산 조회,
그리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 이 3단계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금 진행하는 이 부동산 가압류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 날, 그러니까 16일인데 2월 16일 날 1일 특강이 있습니다. 이번 월요일, 새로 월요일 지나서요.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날,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 화요일 날 1일 특강이 있습니다.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고요. 홍범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등록비는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지분경매 전체적인 소송과 협상에 관련된 깊은 내용들을 1일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실전반 강의 17일 날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 수시로 등록 가능하고요. 우리가 많은 이 제자분들이 그동안 이 지분경매를 통해서 협상 또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 실질적으로 수익이 난 내용을 갖고 이번 주에는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물건을 초이스하는 요령, 그리고 또 해결하는 프로세스, 이런 실전반을 수시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 010-3033-9074 홍범기 사무총장님 전화로 문의하시고요.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6개월 과정이 400만 원이고요. 이 강의에 어떤 진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언제든지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사례로 풀어보는 우리 지분경매는 두 개의 기둥이 소송과 협상입니다. 지금 소송 중에 우리가 부동산 가압류에 관련된 내용, 오늘은 2탄이고요. 57강 시작합니다. 지난주 56강에서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1강을 했고요. 이어가지고 2강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협상에 관련된 내용을 아시려면요. 여기 1강서부터 계속해서 연재해 오고 있으니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지분경매를 통해 가지고 공부하실 수 있는 이러한 그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요. 이 등록 면허세 내는 방법, 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이러한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러한 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동산 203페이지 하는 겁니다.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담보를 먼저 제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선담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처분 신청서를 내시고요. 재판부에서 이 담보 제공 명령이 나와가지고 그 명령에 의해서 현금이든지 아니면은 또 이러한 그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 재산을 묶어두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보존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혹시 채권자의 주장이 거짓일 때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침해당하는 거에 대한 이러한 그 담보를 내게끔 하는데 이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선담보를 한다. 그래서 담보에는 보증서 공탁하고 현금 공탁이 있는데요. 뭐 거의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보증보험 공탁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물론 현금 공탁이 나올 때도 있는데요. 이런 때는 조금 이제 그 돈에 대해서 부담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 보증보험 보증 공탁서를 통해 가지고 보증을 하게 되면요.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공탁하는 증권번호라든가 또 담보 제공에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 조정, 그러니까 그 전자소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가압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자소송에 들어가서 순서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시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진행해 나가실 수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보존 처분은 청구가 아니고요. 신청 취지, 신청 이유를 기재하게 되는데 이 신청 취지를 직접 입력해도 좋습니다. 얼마 길지 않기 때문에요.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신청 취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정해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 이유도 이 교재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시고 직접 입력해도 되고 첨부 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넣어도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 전자소송의 부동산 가압류란에 그대로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시고요. 당사자, 채권자의 이러한 그 인적사항, 기본 정보를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채무자의 기본 정보 쭉 적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해야 되는데요. 부동산의 종류, 주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입하게 되고요. 이 등기 고유번호 그러면은 등기부등본 우측에 나와 있는 이런 소명 자료를 통해서 넣으면 됩니다. 또 본안소송은 그 제출하는 증거서류를 갑제 1호증, 또 피고가 제출한 증거서류는 을제 1호증이라고 그러는데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는요 소자를 앞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래서 소갑제 1호증 그리고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소을제 1호증이라고 해서 소는 소명의 약자이기 때문에 소자를 이렇게 붙여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안 소송은 소자가 빠져서 갑제 1호증, 2호증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스캔 받아가지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명자료 첨부한 후에 첨부 서류를 첨부 파일로 제출하는데요. 가압류 신청 진술서하고 또 이러한 그 등기부등본까지 소명 자료에서 넣으시면 되고요. 이 가압류 신청 진술서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간단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요. 가압류 신청 진술서 그래가지고 그대로 다운받을 수 있게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진술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잘 숙지하셔가지고요. 하나하나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가압류 신청 진술서 전자소송 사이트 우측 아래 양식 모음에 보면요. 이렇게 다운받아서 적으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적어 주셔야 되고요. 사실대로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가압류 신청 진술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거짓일 때 나중에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 진술서 같은 경우에는 잘 숙지하셔가지고 적어주셔야 되고요. 피보정 권리 같은 경우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을 피보전 권리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그 보전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이 전부이고 본항소송의 판결 전에 채무자가 처분해 버리면 추후 채권 만족이 어렵다는 이 보전의 필요성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가압류 신청 진술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양식 모음에 들어가면 가압류 신청 진술서 여기 써 있죠.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기재할 내용이라든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면 그 기재하면 될 것 같고 중복 가압류 또 이 신청 외에 가압류를 또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진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하고 또 다른 가압류 했는지 이런 거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씀 주시면 되고요. 이상이 없으면은 인지대 송달료 납부하고 서류 넣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여기서 보시는 그 가압류 신청 진술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자소송에 보시면 양식 모음 민원 안내에 양식 모음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압류 신청 진술서라고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꾹 눌러주시면요. 요 밑에 가압류 신청 진술서에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다. 이대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압류 신청 진술서에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 진술서는 잘 생각하셔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전 처분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 이제 전자소송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보전 처분이 바로 부동산 가압류다. 그리고
본안 소송하는 이거는 그 가압류는 본안 소송이 아니죠. 승소 판결문은 바로 요거는 묶어놓기 위해서 재산을 묶어놓기 위해서 하는 게 가압류고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서가 이제 본안 소송입니다. 여기에서 이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집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강제 집행을 하는데 이 집행이 바로 경매입니다. 그래서 타 공유자의 이걸 그 재산을 여러분들이 가압류한 재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경매입니다. 그래서 이 경매를 통해서 타 공유자 지분에 이 지분을 갖다가 내가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그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이 금액을 배당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57강까지 오는 데 있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부동산 가압류가 보전 처분이고요. 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이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바로 가처분에 관련된 본안 소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서 보시면요. 전자소송이든 종이로 진행하는 소송이든 절차는 같습니다. 단지 전자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 법원으로부터 각종 송달받는 방법, 서류를 송달받는 방법이 인터넷을 통하기 때문에 전자소송이 훨씬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자소송을 하시더라도 변론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 전자소송하면은 법원에 안 가는 줄 알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게 아니고 전자소송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같이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이 아주 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터넷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되는 거고요. 법원에 출석하는 변론기일에 가는 그러니까 재판에 참석하는 거는 종이로 하는 거나 바로 전자로 하는 거나 똑같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꼭 숙지하셔가지고 보전 처분 그리고 또 본안 소송 그리고 집행 이 3단계로 간다는 것을 꼭 오늘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전 처분은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보전 처분, 본안 소송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이 본안 소송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부동산 가압류가 보전 처분이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이 본안 소송이고요. 집행이 바로 이 판결에서 부당이득금의 그 금액을 갖다가 환가하는 게 바로 강제 경매 집행입니다. 그래서 이 강제 집행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3단계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숙지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전 처분에 대해서 금전에 관련된 보전 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58강에는 이제 본안 소송인 바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58강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